그 다음에 소득세 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5페이지입니다. 이 15페이지는 암기가 있는데 암기는 아주 간단하고 이해입니다. 요 15페이지에서 지금 양도 가세 대상 있죠? 양도소득 가세 대상과 그 다음에 양도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90%입니다. 한 문제 꼭 놉니다. 제일 쉬운 파트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은 가세 대상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암기를 하되 가세 대상만 가지고 문제 낼 때 토지 건물을 우리는 뭐죠? 묶어서 부동산이에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우리가 뭡니까? 사용하는 거죠. 내가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용의물권 있죠? 사용 권리야. 그럼 부동산 관계된 권리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부동산 권리는 원래 용의 물건이잖아요. 사용 권리가. 원래 사용 권리는 전 있죠. 어제 비 왔죠? 비 왔으니까 어제 뭐 했어요? 전 오잖아요. 하니까 전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요까지는 우리 용의 물건이야. 그럼 첫 번째 지역권 있죠?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민법에서 비웠죠? 그럼 지역권은 양도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요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과 지역권과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예? 물건. 근데 그거는 물건이야, 물건. 민법이라고. 우리는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 등기 양도든 미등기 양도 관계없이 가세한다. 그런데 요게 포인트는 항상 가세된 문제는 이거 논다고요. 임차권이라고요. 임차권은 민법상이 원래 채권이야. 물건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채권 양도는 없어. 그러니까 요 임차권에 대해서다 말이야. 나머지는 등기 미등 관계없이 가세하지만 임차권은 등기냐 미등기냐. 미등기되면 이 임차권은 채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등기만 안 되고 반드시 등기된 것만 된다고. 이게 포인트라고. 되나요? 부동산 임차권. 자, 그 진하게 돼 있죠? 이게 별표시라고.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있어요. 취득권리 자체는 부동산을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취득권리죠.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가지기 전에 팔았으니까 전매죠, 전매. 그럼 투기 대상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럼 양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되나요? 취득 권리는 별 관심 없어. 알겠어요? 근데 세율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야.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는 분양권, 조합이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계된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 해서 기타 자산이라고요. 기타 자산 의미가 뭐라고요?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이라.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부동산, 용의물권, 그 다음에 취득권리, 기타 자산. 항상 암기를 부사치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부사치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부동산과 관계되어서 소득이 발생했다. 부동산 관련 소득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부동산 관계 소득이야. 자, 기타 자산 갑니다. 기타 자산에는 원래 5종류가 있는데 그 5종류를 2개로 묶어서 맨 첫 번째 점 있죠? 되나요? 그게 포인트가 뭐죠? 함께야. 이것만 찾으면 돼. 함께 양도하는 뭐다? 영업권, 이축권이야. 되나요? 이 영업권이 뭡니까? 이축권이 뭡니까? 이건 정의 필요 없어. 실제 양도권은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축권을 양도할 때는 뭐야? 지금 우리는 이거 부동산과 관계를 가져야 돼. 그 앞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토지와 함께, 건물과 함께가 들어가야 가세 대상이야.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함께란 말이 아니고 분리되어서 별도로 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가세가 아니라고. 무조건 이것이 양도소득 가세 대상이 되려면 무슨 말이 와야 된다? 함께, 투게더 와야 돼. 알겠어요? 함께가 돼야 돼. 답을 찾는 건 아주 쉽단 말이야. 이해했나요? 네?
분리되어서, 별도로, 독립되어서, 이런 말이 되면 한 개가 아니잖아. 요것만 찾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요거 별표지 3개짜리야. 시험에 잘 노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1개 정도. 기타 자산 종류 1개. 뭐냐? 시설물이 있다고요. 그 시설물이 부동산 관련 시설물이야.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 시설물 뭐가 관계 있어? 부동산 관계 시설물이야. 그 시설물에 대한 내가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팔았다 말이야. 이익이 남았다, 이용권. 그 다음에 뭐 회원권. 우리는 취득세는 이용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취득세는 회원권만 취득 대상이 되죠. 근데 양도 대상은 이용권도 되고 회원권도 되고. 알겠나요? 내 시설물에 투자를 했어. 그럼 내가 지분을 가졌어. 주주가 됐단 말이야. 그 내 지분을 팔아도 가세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 회원권을 가진 자가, 이용권을 가진 자는 이 시설물을 뭘 한다? 독점적이다 말이야. 배타적이야. 그 말이 뭐야? 독점적 배타적이는 타인을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이용하는 것을, 이 권리들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한다고요. 알아듣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뭐냐? 골프 회원권, 콘도미엄 회원권을 가장 많이 언급한다. 알겠나요? 그럼 골프 회원권 넣으면 이게 어디 자산에 들어가? 기타 자산 종류라 이 말이야. 골프 회원권 넣으면 뭐다? 기타 자산 종류라 말이야. 콘도미엄 회원권 놔도 기타 자산 종류라 말이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기타 자산이 회원권이, 이용권이 골프 회원권, 콘도미엄 회원권을 가장 많이 언급한다. 그 밑에 점점 2개 있죠. 점점 2개 있는 거는 가점주주가 있죠. 법인이 있어, 법인. 회사가 있다고요. 그 회사에 누구다? 가점주주라고요.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가, 예? 자기가 가지는 주식을 팔았어. 그럼 이 법인이 부동산을 가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가점주주가 자기 지분 50% 팔려면 실제 주식을 양도했지만 이건 부동산 양도로 보지 일반 주식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는 거의 시험 안 나와. 알겠어요? 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부동산 업과 관계 없는 법인이야. 콘도미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야. 그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전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야. 그 비율이 80% 이상을 가진 자가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이란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점점 2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주식을 팔면은 일반 주식 양도로 보지 말고 부동산 양도로 봐라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거는 거의 우리 시험에 안 논다고요. 그리고 기타 자산 하면 뭐 영업권, 이축권. 이건 기타 자산이야. 이거는 어떻게 함께 놔야 답이 되고 이 말이 놓으면 답이 가세대상이 아니라 이거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대표 많이 언급하는 것이 골프 회원권, 콘도미엄.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알아듣나요? 자, 그러면 요까지가 뭐다? 전부 다 무슨 소득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이다. 1개. 이거는 소득 종류 구분할 때 소득 종류가 부동산 관련 소득이다.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 기타 자산까지가 부동산 소득이라고요. 1소득이라고요. 그 다음 밑에 주식 있죠? 주식 있잖아. 그러면 주식은 무슨 법인일까요? 상장법인 주식이냐? 비상장법인 주식이냐? 되나요? 그러면 상장, 비상장, 증권거래 등록돼서 거래되는 종목이냐? 장외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누가 거래했느냐? 대주주가 파는 거냐? 일반 주주, 소액 주주가 양도하는 거냐? 소액 주주를 다른 말로는 일반 주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식을 구입하다가 파는 것이 요것이 어디에서 거래되느냐 하는 거죠. 장내냐? 장내를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느냐?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느냐? 장내에 거래냐? 장외에 거래냐? 이것도 장내에 거래냐? 장외에 거래냐? 장내를 문제에서 날 때는 장내라 말 안 한단 말이야.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이 말이야. 그러면 원래 주식은 우리 가세된 주된 내용이 아닌데 요까지는 간단히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표는 다 적어놨어 그게.
대주주가 거래한 거는 대주주 그 회사의 대주주 거래부는 주가 변동에 가치에 엄청 영향을 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대주주는 무조건 가세한단 말이야. 오케이? 대주주가 놓으면 무조건 가세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비상장은 그 자체가 무조건 가세라고요. 가세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장 내에 거래돼야 음성적 거래가 아니야. 장 외에서 거래되는 거는 음성적 거래라고. 그럼 무조건 가세한다고요. 무조건 가세한다고요. 그럼 딱 하나 남았네? 누구? 소액주주가 무슨 주식을? 상장법인 주식을 장 내에 거래할 때만 가세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세한다고요. 그거는 뭐냐? 이 소액주주를 우리가 일반에서는 무슨 군단이라죠? 개미라죠, 개미.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주주들이 거래한 것은 가세를 시키지 마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요거만 간단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식 소득이죠. 이건 부동산 관계없죠.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다. 한 개. 자, 그 다음에 뭐냐? 파생 상품이 뭔지 몰라도 돼. 파생 상품이라는 걸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 것도 한 개. 신탁 수익권이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가세 대상이 크게 몇 가지로 소득을 구분했다?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소득 종류가. 네 가지로 구분했다고요. 첫 번째, 부, 사, 치, 기. 이게 뭐죠? 전부 다 부동산과 관계된 소득이다. 1소득. 그 다음에 주식 소득이다. 파생상품 소득이다. 신탁 수익권 소득이다. 양도소득은 소득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1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까 8가지 소득이 있다 했잖아요. 2배사, 건년기, 태양이 있다 했잖아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안 돼. 비계속 소득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해야 되는데 양도소득도 모두 합산하면 안 돼 이 말이야. 오케이? 뭐를 구분해서? 소득 종류를 구분한다 이 말이야. 뭘 구분한다고요? 소득 종류 구분이라고요. 자산별 구분이 아니고 소득 종류를 구분한 거라고. 여기 몇 가지 구분된다?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 말이야. 그럼 같은 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있어.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있어. 합산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소득 종류를 구분해서 합산한다고요. 이 소득과 이 소득, 이 소득과 이 소득 합산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부동산 토지를 양도해서 소득과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있어. 이거는 뭐 한다? 합산한다 이 말이야. 부동산 관계 소득이라고. 이거를 뭐 한다? 소득 종류를 구분해서 합산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소득 종류를 구분해서 합산해서 우리는 양도소득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제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그 기본공제가 소득 종류별로 각각 구분해서 소득 종류별로 각각 연간 250만 원 공제한다고. 이해됐나요? 여기서 250, 250, 250, 250 공제한다고.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득 종류별로 각각 250만 원 공제한다고요. 오케이? 예,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양도 개념 갑니다. 양도 개념 두 번째 칸에 양도 개념 있죠? 확인했나요? 그럼 양도소득세의 양도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01번 누가 양도하는 거야? 개인이 양도해야 되겠죠. 개인이.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가 되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양도해야 됩니까? 계속적 양도 행위만 되면 안 되죠. 이거를 잘 낸다고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면 안 된다고요.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 즉 계속적인 양도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양도가 돼서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는 세금은 등록 매너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다 무슨 주의? 실질주의. 등기 등록 관계없다 이 말이야. 등기 등록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걸 사실상이라 한다고요.
허가 무허가 관계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양도세 내야 돼. 하지만 아까 부동산 임차권은 뭐에 대해서 양도해야 돼? 그런 등기가 돼야만이 물건이 된다고. 그거 조심해야지. 이해했어요? 예. 그 다음에 대가가 있어야 소득이 있으니까 무상으로 양도되면 안 되죠. 유상으로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02번 양도소득에 과세되는 양도행위 1번 매도가 있는데 1번에 박스 있죠? 이 박스. 이거 별표시에 한 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를 넘겨서 법원을 거쳐서 팔라. 법원을 거쳐서 양도된다고요. 그게 공경매죠. 근데 공경매 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 교환 자체는 양 단어 다 내고 3번도 넘어가고 4번도 넘어가고 5번도 넘어갑니다. 다 이거는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6번 있죠? 7번 있죠? 내가 이거 별표 5개라 했죠? 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취득세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거잖아. 취득세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거잖아. 그럼 요 내용이랑 그 내용이랑 같단 말이야. 자, 끝났고. 그 다음 요까지는 양도 개념인데 03번 있어요. 네 번째 칸 가세 대상이 아닌 양도다. 양도소득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소득이 없죠. 그럼 무상양도는 양도세를 양도라 볼 수 없죠. 됐나요? 그래 신탁법이다 명의신탁이다 신탁행위 자체는 대가받는 게 없죠. 무상양도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양도소득세에서. 그 다음에 3번에 2번 별표 3개.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하게 들어죠. 자, 우리가 요거 있어요. 공유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공유가 있어요. 그럼 이 공유를 나중에 뭐 할까요? 분할할 거예요. 그다음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나눴다고요. 분할이죠. 그러면 공유 분할은 취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했잖아. 이건 취득 행위가 없잖아. 그럼 취득이 없으니까 양도도 없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그럼 공유 분할할 때 취득세는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내는 거죠. 사실 취득은 없지만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럼 우리 취득세는 공유 분할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사실이 없으니까 2% 뺀 등기세율로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는 과세한단 말이야. 근데 양도는 없단 말이야. 취득이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공유 분할할 때 분할 전에 내 지분이 20%였어. 분할 후에 내 지분 25%야. 그럼 뭐가 된다? 플러스 5%. 이거는 취득세, 표준세를 다 내야 되죠. 예? 그럼 요 사람이 5% 증가되는 쪽은 취득세를 다 내야 되잖아. 이해됐나요? 요렇게 적용하는 것은 지분 변화가 없는 거, 지분 초과돼야 되잖아요. 내가 특례 세율에서 이거 중요하다가 별표 3개 하라 했잖아요. 지분 초과제, 지분 초과는 표준세 다 내야 된다고, 취득세. 그러면 반대로 내가 30% 지분인데 분할 후에 25% 된 자가 있을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5% 되잖아. 5% 팔았다는 거잖아. 지분 감소면 이거는 양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유 분할직의 문제는 어떤 걸 잘 찾아야 된다. 지분을. 지분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라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럼 아무리 재분할 하다 지분 변동이 없다면 그거는 양도가 아니라 말이야. 그럼 지분이 감소했어요 하면 양도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잘 살펴라 말이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양도 담보죠. 담보로 제공한 거는 절대 양도가 될 수 없어. 근데 어떤 말이 오면 채무 불이행이다 하면 바로 양도야. 뭐만 확인하면 돼. 담보로 제공했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해줬어. 담보 설정은 절대 양도가 될 수 없어.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즉각 양도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매 원인 무효 소죠. 그럼 소라는 것은 판결을 받은 거죠. 무효라.
무효. 그럼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맨 앞에 그 표 있죠. 이미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이미 적법한 매매라 있어. 적법한 매매가 소유권이 하는 데서. 그럼 이거는 갔다 왔다 다 내야 돼. 소유권 하느니 무효로 판결받아서 하는다는 것은 우리 실질주의니까 거래가 성립되지 않잖아. 그럼 양도가 아니지만 이미 적법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소유권을 다시 받으면 갈 때도 세금 내야 되고 올 때도 세금 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도시개발법의 한지는 암기가 아니라 이거 계속 이제 많이 했을 거야. 도시개발법에 토지가 조성되잖아요. 개발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뭡니까? 토지가 법률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넘어가죠. 한지 처분되죠. 그럼 개발되고 나면 다시 돌려받죠. 이때 또 뭡니까? 한지 처분이라 하죠. 그러면 요때 이 과정은 양도도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행위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업시행 개발된 땅을 조합원에게 대대로 주는 것, 이것도 한지 처분도 양도가 아닌 거고 자기가 자기 것을 받아오니까 취득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합니까? 한지 처분으로 받아오니까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죠. 전이 대로 조성됐잖아요. 그럼 지번이 변경되고 지목이 변경되죠. 위치가 바뀌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갔다고 온 것밖에 없죠. 그럼 요거 행위는 양도 취득이다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근데 문장에서 한지 받아. 한지 받았죠. 받은 것을 팔았다. 그때는 양도죠. 암기하지 말고 지문을 잘 봐라 말이야. 한지 처분 받아. 이제 내 거 받았다 말이야. 그때 팔면 양도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있어요. 한지 받을 때 플러스가 돼요. 정한지죠. 정한지는 취득이야. 마이너스 돼서 감한지야. 이거는 양도야. 정한지는 취득이고 감한지는 양도라고요. 또, 공사한 사람이 있어. 사업 시행자 있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지금 개발했잖아. 개발할 때 개발 비용 들어갔죠? 그럼 이 사업에 개발 비용을 줘야 되잖아. 그럼 개발 비용 줄 때 뭘 줍니까? 이 개발 지역을 땅을 주잖아. 그리고 채비지 보루지로 충당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는 실제 대물 변제 성격이지만 원주인들이 없잖아. 토지 소유는 원주인은 땅 받고 넘어갔잖아. 그럼 이거는 양도로 보면 안 된다 말이야. 알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사업 비용을 충당한 것은 양도로 보면 안 된다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충당 받아 양도했다. 그건 양도잖아. 그럼 이건 암기가 아니라 한 번쯤 쫙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번 있죠. 몇 번? 7번. 자,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필지죠. 소유권 단위가. 토지는 소유권 단위 필지죠. 근데 필지 단위로 토지가 나눠져 있지만, 토지는 다 뭐하고 연결돼 있죠. 인접하고 있죠. 그러면 요게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단 말이야. A 필지와 B 필지가 있다.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A라는 자가 자기 땅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측량을 했다 말이야. 측량을. 근데 이 측량 부분에 해야 되니까 자기 땅이 이만큼인지 알았단 말이야. 오케이? 처음엔 자기 땅이 얼마까지만 된 땅인데 이 부분만 내 땅이라고 봤단 말이야. 새롭게 측량해 보니 내 땅이 요만큼이야. 그럼 누가 사용하고 있어? B가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B에게 뭡니까? 권리 행사를 A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내 땅을 돌려줘. 건물이 있으면 철거해. 담이 있으면 담 물어줘.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권리 행사를 되는데 B가 뭡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철거할 수 없으니까 B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가 있을 거야. 알겠어요? 다른 토지, 이 토지하고 A가 요 부분만큼 분할한단 말이야. 분할이란 말이 논다고요. 분할된 토지하고 이거를 뭐한다? 교환했단 말이야. 됐나요?
원래 교환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불합리한 지상경계가 돼 있다고.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하기 위해서 분할 후 교환될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마세요. 법에 정해놨다고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분할된 부분 토지를 교환할 때는 양도세를 물리지 마세요. 근데 이 조건이 이 분할되는 면적 부분은 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넘어가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 그럼 분할되어서 교환되더라도 20%를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세금 내야 돼. 조건이 있다. 몇 프로? 20% 초과하지 않아야 돼. 이거하고요. 그림은 똑같지만 여기는 반드시 분할이란 말이 들어가서 분할. 알겠어요? 근데 그림은 똑같지만 내용이 엄청 달라요. 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청량을 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청량한 거잖아. 법이 아니잖아요. 조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A가 아니고 A, B가 이렇게 이게 경계가 있어. 지적법에 의한 경계가 있다고요. A-로 이미 경계가 돼 있어. 어디상에? 공구상에. 근데 이건 이제 뭐야? 지제법이야. 이게 무슨 법이야? 지제법이 뭐야?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법률.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법률. 여기는 지제법이 아니고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고, 말이 달라요. 이거는 불합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교환했다고. 교환이야, 여기는. 분할 교환 개념이라.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는 교환이 아니야.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었다, 이 말이야. 이 말하고 이 말은 다르다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새롭게 청량해 보니까 A 토지가 이만큼이 됐다. 이거는 지제법이 아니라, 원래 공구상에 있는 청량을 다시 해보니까 타인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부분을 분란해가지고 교환행위 했다는 개념이고, 이런 국가가 청량을 다시 해보니 원 경계가 여기인데 여기가 정확한 경계다 말이야. 이해됐나요? 이 말은 다르다 말이야. 그러면 이 경계가 되니까 B는 뭡니까? 땅을 잃게 되죠. 토지의 이 부분이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A는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국가에 의해서 이래 될 때는 땅을 주고받을 때는 대가를 주고받아야 된다. 조정금을 지불하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B는 그냥 땅 넘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조정금을.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뭐야? 법이죠, 법. 법에 따라서 취득행위가 되고 법에 따라서 양도행위가 됐잖아. 예?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은 조정금을 지불하니까 이 지불할 금액을 조정금을 뭐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양도되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말라고요. 비과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금 부담을 시키지 말라고요. 요거는 또 뭐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할 교환은 양도소를 물리지 말라고요. 라고 정해놨다고요. 요 내용은, 이거는 지금 현재 외곽지역 가면 요런 내용 엄청 많아요. 우리 외곽지역 가면 요거 있다고요. 촌에 가면은 이런 땅 조상들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담을 잡고 이용했단 말이야. 나중에 땅을 매각해보려니까 청량을 다시 해보니까 이런 경우 많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고 합의를 해서 교환하라고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이죠. 우리 지적재조사법이 생긴 법률은 얼마 안 됐어. 계속 지금 청량 다시 해간다고요. 계속 바르고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이 양도 개념이에요. 여기서 몇 문제? 한 문제 무조건 온다. 한 문제 무조건 온다고요. 자,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은 양도소득세의 취득 양도식이 있죠. 몇 페이지? 16페이지. 예. 16페이지에 있는 양도소득세의 우리는 양도라는 것은 취득을 했으니까 양도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양도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입니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이죠. 양도소득은 그러니까 무슨 기간 동안에 보유 기간 동안에 소득을 계산하죠. 그럼 양도소득 취득일은 언제냐? 양도소득 양도일은 언제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는 뭐만 알면 돼요? 취득일만 알면 되죠. 근데 취득세의 취득일 개념은 뭘 가지고 하는 거라 했어요?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취득일 개념을 적용할 때는 소유권이 언제 가졌느냐 이거를 해야 된다 했죠. 사용 가능한 날, 네? 사용 가능한 날, 사용한 날 개념을 가진다 했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소득을 계산하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뭐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총 여기서 12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양도 취득 시기는 시험에 매년 자주 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좀 익혀줘야 되는데, 알겠어요? 빨리 설치가 돼요. 근데 1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01번이 일반적인 유상이 있죠, 유상. 일반적이다 하면 매매죠, 매매. 자, 매매됩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있겠고, 매수자가 있어. 그럼 매수자는 뭘 내야 돼? 취득세에 적용하는 거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에 말하는 취득일 개념하고 양도일 개념하고 매도자는 양도하니까 양도일 개념이야. 또는 취득하면 취득일이야. 매수자 취득이야. 요거는 소유권이고 이건 소득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두 사람이 매매했다는 것은 항상 뭐야? 계약일. 그 다음 계약일. 그 다음 계약서 상에 내가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이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는. 그럼 계약서 잔금 지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소유권을 언어로 해야 되는데 실질주의 무조건 뭐 이거 무조건 사실을 해야 되고 사실을 모르면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모르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취득세는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있으면 답이 바로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로 간다고요. 근데 양도소득은 소득이야, 소득.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절대 계약하고는 보면 안 돼. 무조건 실제라고,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무조건 하는 거야. 계약서는 전혀 관계없어, 양도세는. 이거를 대금청산일이라 한다고요. 뭐라고요? 대금청산일이라 한다고요. 근데 취득세는 뭐다? 대금청산이 불명하다? 그럼 어디로 올라가? 계약서상 잔금제로 한다고 와야 돼. 근데 양도세는 대금청산을 해야 되는데 대금청산을 몰라?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등기 접수일이라. 모르면 등기 접수를 해야 된다고요. 절대 계약서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취득세는 뭐다? 사실. 모르면 계약서. 계약서 모르면 계약일 60일 경과된 날. 알겠나요? 그러면 취득세는 이 날보다 선등기일 때는
등기가 우선하지만 요거는 절대로 이 용어 쓰면 안 된다. 무조건 대금청산일이야. 그럼 대금청산을 모른다? 무조건 뭐다? 등기 접수한 날. 그럼 대금청산일보다 선등기돼서 등기 접수한 날. 양도소득세는 대금청산일인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란 말이야. 다른 계약서 절대 쓰면 안 된다. 취득세는 소유권이니까 하나, 둘, 셋. 알겠어요? 명확하게 정리해라.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면은 5번 정려입니다. 뭐라고요? 정려. 정려. 그러면 취득세에서 정려 취득했어. 취득세에서 정려받은 것은 소유권을 가진다니까 계약일이야, 계약일. 근데 양도소득인 정려는 정려자는 받은 날로 해야 돼. 정려자는 받은 날로 해야 돼. 알겠나요? 말이 들려? 정려받았을 때 취득세를 적용할 때는 계약일이 취득일이라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정려받아 취득은 정려재산을 받은 날이라고. 계약일로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일반적으로 정려받은 날 개념이 등기 등록한 날이라고. 자, 그 다음 7번 있어요. 점유 있죠? 점유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개시했고 그 다음 점유한 것을 시효 취득 시효했죠.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양도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겁니까? 취득세는 소유권이라 했죠? 언제 소유권을 가졌어요? 점유라는 것은 내 부동산이 아니다 말이죠. 그럼 언제 내가 부동산 내 거를 인정해서? 시효 취득 시효나 시효 취득이랑 똑같잖아요. 취득 시효나 시효 취득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이 날이 돼야 된다고요. 취득세의 취득일은 이 날이 된다고요. 이 날이 언제 됩니까? 타인 부동산이잖아. 그럼 내 것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날이잖아요. 근데 이 점유취득을 나중에 팔았어. 양도야. 그럼 이 양도하는 점유취득은 양도는 언제부터 소득이 발생했어요? 요거를 해야 된다고요. 소득 기념이니까. 점유 개시를 해야 된다고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일. 양도소유는 여기부터 소득이 발생했어. 이날로 하면 안 된다고요. 비교가 돼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10번. 1번 무조건 별표시 3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05번 무조건 별표시 3개 해야 되고, 7번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있어요. 몇 번? 10번 있어요. 10번은 우리가 취득일에서 양도가 되는데 이 취득일이 너무 과거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계자산, 부, 사, 치, 기, 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그 이전에는 증거 자료가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부 다 날짜를 85년 1월 1로 전부 다 취득일을 통합하라. 알겠나요? 그럼 82년도도 취득한 것도 언제라 해라? 82년도 하면 안 되고 85년도 1월 1일 취득일로 통일해라 말이야. 알겠나요? 79년도 취득한 것도 85년 1월 1일 해라. 주식은 이보다 1년이 늦다 이 말이야. 그럼 부동산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됐나요? 예, 나머지는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방금 1번 몇 번? 5번 또 몇 번? 7번 그 다음 몇 번? 10번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러니까 자주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파트는. 근데 방금 그거는 명확히 알고 이거는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15%밖에 안 돼. 출제 확률이.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세는 실무에는 엄청 중요하지만 출제 빈도는 높지 않다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별표시 하라는 것은 뭐다? 어? 종합 문제로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 밑에 옆에 이제 가세 표준 있어요. 자, 우리가 양도선에 5문제를 기준할 때 한 문제는 아까 가세대가 양도계에 무조건 한 문제 온다 했어.
그럼 100% 하면 돼, 100%. 그 다음에 가세 표준이 있다고. 뭐 있다고요? 요것도 가세 표준이고, 요것도 가세 표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세 표준이, 우리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부세의 가세 표준은 엄청 내용이 짧아. 공제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뭐 했느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그냥 이거야. 취득 당시 가액을 하는 것이 취득세 가세 표준이야. 단 이 가액을 뭘 한 거야? 지급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회상 취득가액으로 하라는 거야. 그럼 사회상 취득가액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급했다면 시가 인정액으로 해야 된다.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뭐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정의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가 원칙이 되는 거고, 이걸 할 수 없으면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야. 여기서 결정해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일단 어떤 거야? 등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럼 등록 당시 가액이지만 모르니까 가세 표준은 뭐 된다?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두는 거야. 근데 신고 가액을 모르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에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원인이 되는 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취득세가 가세되니까 원래 등록면허 부과되면 안 되는데, 취득 원인 중에서 강, 양, 연, 재, 면은 등록면허를 따로 부과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취득을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이 돼야 된다. 가액이 돼야 된다. 근데 예외가 두 개 있었다. 두 개 있었다. 뭐가 있었다? 자산 재평가로, 강가로 가액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가액을 해야 되고, 요 강의양 연재면 중에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하라. 선택이 아니고, 선택은 요게만 있다고. 정하는 거는 요게만 있다고. 나머지는 다 높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자, 저당권은 무슨 금액? 채권 금액, 채권액이니까. 지역권은 무슨 금액? 요일지 가액. 임차권은 무슨 금액? 차임, 월 임대차 금액. 전세권은 무슨 금액? 전세 금액. 토지 지목 변경은 건당. 건당이라고, 건당. 그렇지. 재산세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재산을 매년 내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어느 날 6월 1일 현재 가액을 해야 되고, 국가가 공시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고, 근데 시가 표준 자체가 가세 표준이 아니라 부동산은 비주거용은 몇 프로? 70%를 곱한 것이 가표고, 주택은 60% 곱한 것이 가세 표준이고, 선박 항공기는 거래가 자주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가표는 자체고, 제일 쉬운 거 이거네. 재산의 가표가 제일 쉽잖아. 종합부동산의 가표는 어찌 됐어요? 종합부동산 가표는 6월 1일 기준해서 가액을 합산하잖아요. 합산 가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가표 아니잖아. 고액이니까. 그럼 기준금액 5억, 80억, 9억, 1세대 1주택은 12억, 법인은 제로. 이거를 공제해서 초과되면 납세무가 있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토지는 몇 프로? 100%. 주택은 60%를 곱한다. 이것이 가표잖아요. 재산세와 종부세 가표는 이 공식 그 자체가 그냥 가세 표준이야. 이거는 그냥 가액이야. 근데 이놈의 소득세, 양도소득세 가표는요, 몇 년분에 산출해야 돼? 1년분에 산출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소득을 계산해야 되니까, 가, 필, 차, 장, 소, 기, 이거를 거쳐서 가세 표준이 산출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이거 암기하라 했어요. 가, 필, 차, 장, 소, 기. 가는 뭐다?
양도가액 수익이고 이걸 얻기 위해서 투자금액 마이너스 공제 필요경비 공제한 결과 양도차익 그리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니까 소득금액 기본공제 세 번 공제를 거쳐서 가세표준이 논다. 알겠어요? 그럼 요거는 세로로 적을 수도 있고 자 필장기 공제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한 번 공제하니까 결과 양도 차익. 두 번째 공제한 결과 양도 소득금액. 기본 공제하니까 결론 가세 표준.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문제를 예상해야 된다고. 몇 문제? 두 문제. 요 가세표 놓으면 세율. 여기서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요것이 가장 힘들다고. 알겠어요? 별표 5개야. 요것만 잘 정리하면 어려운 게 없어. 공식 안개돼 있다면. 가장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조심해야 되고, 기본 공제 별 어려운 게 없고, 세율 어려운 게 없어. 알겠어요? 이 두 가지는 어려운 게 절대 없어. 뭐가 가장 어렵다? 양도 차익. 알겠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놓을 거야. 몇 문제 놓을 거라고? 두 문제 놓을 거야.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몇 페이지? 16페이지에 가세표준 있죠. 이해됐나요? 여기서 두 문제가 놓을 거라고. 자, 문제 봅시다. 최대한 많이 해야 되니까. 10페이지. 자, 10페이지입니다. 5회는 이제 요거 설명할 거고. 앞에 있는 가세 대상과 양도 개념 어렵지 않다. 자, 10페이지 봅니다. 자, 10페이지에 유행 17 가니까 40번 문제 있죠.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 설명이고 옳은 것은 있어요.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가정한다. 자, 옳은 거를 물었어요. 옳은 것. 1번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가세 대상이다. 맞아 틀려요? 맞다고요? 부동산은 등기, 미등기 개념이 있죠. 그럼 부동산은 등기를 요하지만 등기 양도도 가세하고 미등기도 가세하죠. 용의물건에 보면 전이 있는데 일단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죠. 그럼 지상권, 전세권도 등기를 요하죠. 그럼 등기 양도든 미등기 양도 다 가세되죠. 근데 임차권은 원래 성격이 채권이죠. 그리고 이거는 등기가 될 때만 가세고 이거는 미등기는 가세가 안 된다고 했죠. 놓치면 안 돼. 지상권, 전세권은 미등기도 가세되는 거 맞는데 임차권은 미등기되면 안 된다고요. 시험에 계속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와 함께. 2번이 뭐다 만났어요? 함께가 말이 났고 포인트 맨 끝에 이축권 났죠. 이축할 수 있는 권리. 그럼 함께 들어갔죠. 그럼 가세 맞네. 끝났단 말이야. 그럼 3번은요. 행정관청으로 인가허가 매너 등을 받음으로 발생한 영업권 났죠. 영업권 났어. 근데 어떻게 났어요? 분리라 말이 났잖아요. 그럼 가세 안 돼.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반드시 함께 돼야 가세 대상이 된다. 이거 찾아라 말이죠. 영업권이 뭐냐, 이축권이 뭐냐 알 필요 없단 말이야. 답을 찾는 건 뭐다? 함께 들어가면 맞고 분리, 독립, 별도 하면 틀린단 말이야. 그 다음 4번. 4번은 아까 주식이죠. 근데 상장법이 맞죠? 상장. 그 다음 소액주주죠. 되나요? 양도했어요. 유가증권 통했죠? 장 내죠? 그럼 가세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가세 안 한다 했죠? 원래 주식은 가세하는 건 맞지만 소액주주가 상장법인을 유가증권 시장을 돌 때는 주식거래 활성화시켜서 가세를 시키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판매했죠. 그럼 상가 판매는 양도 맞죠? 그럼 누가 팔았어? 매매업자야. 매매업자는 사업자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양도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어야 된다고요. 일시적 우발적 양도가 돼야 된다. 자, 41번. 틀린 것 써물었어요. 틀린 것.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이죠. 그럼 앞에 뭐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다 있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있죠. 분할됐다 있죠. 분할해서 교환하죠. 근데 분할된 토지 전체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을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 대상이 제외죠. 맞죠? 조건이 20% 초과하지 않아야 돼. 2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 분할했죠. 그럼 재산 분할은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가성이 없잖아요. 그건 재산 분할이야. 자, 그런데 이 재산 분할했어. 그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취득세는 부담돼? 안 돼? 취득세 부담되잖아요. 그럼 사실취득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공유재산 분할이나 재산 분할은 공유재산 분할이라고요. 사실취득이 없지만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등기 표준세율에서 2.3%에서 2% 뺀 0.3%만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재산 분할의 취득 시점은 언제냐? 다인재산을 내 거로 들어오니까 등기일이다 말이야. 취득일이. 됐나요?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한 것을 나중에 양도할 수 있죠. 그럼 재산 분할 양도할 때는 이 재산 분할 취득일은 언제입니까? 재산 분할 자체는 양도가 아니라 말이야. 재산 분할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재산 분할한 것은 나중에 팔 수 있잖아요. 분할 취득한 것을. 그때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야. 이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취득세는 등기일이야. 그리고 양도했을 때 재산 분할받은 걸 양도하는 거는 처음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는 뭐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명의신탁이 해지됐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신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 양도가 될 수 없어. 신탁 행위는 대가성이 없는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을 맡긴 거야. 돈 안 받았어? 그럼 다시 소유권 넘길 때 돈 없어? 양도가 될 수 없어? 신탁 들어가면 무조건 양도 아니야. 그 답은 3번이죠. 자, 4번은 본인 소유 자산을 공경매로 인하여 매각돼. 근데 누가? 다시 자기가 받아왔죠. 그럼 타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는 양도로 본다면 틀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야. 5번은 도시개발법이죠. 법. 한지 처분에 의해서 지목과 지분이 변경됐다. 그러면 이거는 잠시 넘어갔다가 받아온 거잖아. 그럼 양도 아니죠. 취득도 아니죠. 보류지를 충당했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했죠. 그럼 우리 지문만 몇 번 읽어보면 되는 거지. 막 이거를 뭐 고민할 필요 없다 말이에요. 알겠나요? 아시겠나요? 예. 자, 여기까지 오전 강의 마치고요. 오후에는 가겠습니다. 42번은 4번. 42번에 4번. 43번에 1번. 그 다음 44번은 4번. 45번은 2번입니다. 되나요? 자, 나머지 문제는 19번 문제는 오후에 보겠습니다. 자.